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엽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녹균병의 징후가 벌써 많이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균병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희 하우스 이농장, 예, 완전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에서도 물도 떨어지고, 여기도 지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자, 이쪽은 안면배지인데 물이 위에서 많이 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과습입니다. 예, 위에서 하우스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물이 튀겨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하우스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녹균이 붙었죠. 예. 지금 녹균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앞쪽에는 이렇게 누리끼리한, 예, 하얗게 이렇게 마른 것처럼 점이 찍힌 게 아닙니다. 녹균은 누리끼리 합니다. 누리끼리. 자, 보시면은 누리끼리 하죠. 잎 뒷면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모양에 딱딱딱딱딱 이 병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녹균이 지금 심하게 된다. 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잎이 괴사를 하겠죠. 괴사. 여기도 녹균이 누리끼리하게 찍혔죠. 보시면은 이 잎 뒷면에 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이 모양대로 갑니다. 모양대로.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녹균병은 뭐랄까요? 날씨가 추우면은 한 5월달 아침 일교차와 낮 일교차가 클 때 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맞는데 더 면밀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특히 그 미세물, 얘네들은 물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부부가 돼 있고, 지금 안개 같은, 그러니까 일교차가 클 때 나타난다고 하는 현상은 맞는데, 그 일교차가 크면 어떻게 보면 결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추울 때 하우스를 개방을 하면 이 안쪽 온도는 높고 바깥쪽 온도는 낮고 하기 때문에 찬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오면서 무슨 안개처럼 쑥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어떻게 보면은 물방울이죠. 물방울이 미세하게 들어오는 현상.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비가 새는, 특히 물바지 있는 쪽이 항상 이렇게 결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바지 있는 쪽에 있는 물들이 떨어질 때, 아니면은 이 빗물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노지 오이들이 녹균이 많습니다. 네. 딱 보시면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물이 떨어지는 쪽, 옆쪽, 녹균. 자, 보시면은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고. 자, 이쪽도, 이거는 기존에 녹균이 묻어온 거고요. 새로 번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쭉 보시니까 없죠. 자, 근데 새로 번지는 녹균이 있는 곳은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이다. 빗물의 영향도 녹균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특히 녹균이 상층부에 녹균이 먼저 온다 하는 거는 위쪽 하우스 위에서 무언가 물방울이라든가 녹균이 적합한 환경이 위에서부터 침범을 하는 거죠.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층부의 잎에 녹균이 붙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물이 어느 정도 잘했을 경우에는 이 하층부부터 녹균이 붙어서 온다. 그거는
제가 잘 면밀히 관찰을 해보니까 일액현상, 예, 일액현상에서 나오는 그 물방울들이 이게 아래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래 잎에 그 물이 많습니다. 잎에도 물방울이 많고,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그 이제 타고 오는 것들은 이 너무 많은 그 뭐랄까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증산이라는 거는 또 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기화가 되지 않고 증산을 하는 과정에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로 뭉치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이 아래쪽 잎에 이렇게 수두두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잎들이 노균이 온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면밀히 관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과습이 되지 않게 일단 키우는 것도 좋겠고, 첫 번째로 문제는 이 위에서라든가 찬 공기라든가 이 결로 현상이 없이, 아니면은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누수가 되는 데가 없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너무 이 식물이 과습이 되지 않나, 특히 흐린 날 같은 경우에 뭐 그럴 때 생각하시고요. 과습이 돼서 일액 현상이라든가 이제 뭐 그거를 뭐 뿌리압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증기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좀 덜 맺히게끔, 어떤 분들은 그 근압 일액 현상을 뿌리가 물을 잘 먹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맞죠. 뿌리가 물을 잘 먹기 때문에 일액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일액 현상이 나서 물방울이 이 아래쪽에 묻으면 노균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노균은 노균을 구별하는 법은 잎 윗면에서는 노리끼리한 이 병반 증상이 났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 잎의 모양대로 이렇게 뭔가 괴사된 것 같은 투명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증상입니다. 그리고 노균이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의 당뇨병처럼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노균에 의해서 괴사된 부분은 잿빛곰팡이라든가 잎곰팡이 물들이 잘 붙어요. 특히 잿빛곰팡이 같은 경우는 식물의 괴사 부분에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2차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는 이제 토마토에 그 GLS랑 BLS라고 있는데, BLS는 바이러스성이라고 해서 B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GLS는 뭐 곰팡이류라고 하는데 세균성 전문의병이죠, BLS. 우선은 환경적으로 이것도 뭐 오이한테는 뭐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에는 전문의병, 특히 습한 날에 많이 오는데, 그 BLS 바이러스성 전문의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곰팡이가 붙는 게 또 GLS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병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균병도 두 종류라고 안 하고, 노균은 온 다음에 후타로 곰팡이병이 온다, 바로 그쪽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만약에 예방 쪽이라면은 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카트라든가 그리고 예방 쪽에는 뭐 옥티바 뭐 이런 쪽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치료와 예방이 되는 거는 뭐 조르백 바운티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에사이크롭스의 그 인피니티라는 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피니티랑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뭐 제피곰팡이 뭐 사파이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뭐 더만이라든가 여러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증상의 특징의 침달성과 침투 이행성이 있는 약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투 이행과 침달성에 대한 이제 약제에 관한 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이제 관주도 되는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의 채널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박사님과도 이제 연락도 자주도 하는데 요즘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연락을 좀 못했네요. 일단은 빠른 KU 하시기 바라겠고, 뭐냐면은 노균 뒤에 제가 곰팡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 노균이랑 곰팡이 약을 두 가지를 믹싱해서, 원래는 48시간 이후에 따로따로 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한 가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한 가지를 포기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믹싱해서 치는 것도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다. 좀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노균이 있는 곳은 벌써 노균이 공기중으로 많이 퍼지고 물 따라서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균에 대한 것들을 현미경으로 균을 보면 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따라서 잘 가기 위해서 꼬리 쪽에 이렇게 그 몸통 끝에 보면 꼬리가 뭐 2개가 되냐 3개가 되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유형을 잘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병에 담당하는 충북농업 기술원 그 박사님들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생겼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균, 오이의 노균이죠. 제가 볼 때는요, 뭐 찬바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한 거는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 그리고 그 일액 현상,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계절에 관계된 거는 이제 한 3월달 정도, 3월달, 4월달 아침 온도가 좀 낮고 그러면 결로가 이렇게 돼서 툭툭 떨어지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무적이라고 했죠. 위에서 쭉 저쪽 비물가지까지 타고 내려가는 뭐 그런 구조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누균병 잘 하시고요. 제가 써본 바로는 약제는 좀 좋은 것들은 인피니티 좋았고요. 그리고 안트라콜 좋았습니다. 안트라콜. 그리고 조르백 바운스도 좋았고, 미리 치는 거는 미리카트도 좋았습니다. 예,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옵티바도 좋습니다. 예, 뭐 약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그 특징을 설명을 해주면은 스스로 이제 고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컨설팅 아니면 조언을 해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노균병에 대해서 많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또 저는 이제 하엽을 따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11차인데 제 이농장 11차인데 여기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너무 병에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광제 자주 하겠고요. 그리고 황 자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 어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안녕.